네, 반갑습니다. 강사계 미모를 담당하는 장동건입니다. 네, 남자 사장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유머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리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여쭤보죠. 제 얼굴 한번 보시면 제가 좀 부티가 납니까? 싼티가 납니까? 부티나요? 가셔서 식사하러 가십시오, 지금. 네, 나머지 분들은 주어진 시간 꽉 채워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음악 타거나 딴짓하면 죽여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좋은 자리에 오셨는데 좋은 말 하고 가시게요. 제가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인다. 굉장히 쉬운 분들만 또 오셨네요. 굉장히 쉽네요, 이 동네가. 수업 시간을 조금 단축한다고 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청주는 충청도 대표 도시 넘버2의 도시 아닙니까? 대전 다음으로. 근데 GDR만 보면 광주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또 대전에 2조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알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고양 특례시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가 청주가 되었죠. 아무튼 대박인 동네이고 서울 크기보다도 1.5배나 큰 도시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나 여러분의 책임감이 더 막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는 수업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청주는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건강합니까? 녹화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계속 가네요. 우리 청주는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또 그렇게 꼭 솔직하게 까야 됩니까? 방금 제가 청주 잘 나간다고 그렇게 말해놨는데. 우리 그럼 IP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IP 경영인 클럽은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요건 잘 나가고 청주는 개똥이고. 뭘 보고 우리 IP 클럽이 그렇게 잘 나갑니까? 회장님이 잘생겼어요. 회장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는데요, 내가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볼 때 가장 중요한 걸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촬영 때문에 강사님을 모실 정도가 된다면 잘 나갑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외부에서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딱 좋네요. 그럼 리더십이 뭐냐? 이구동성이죠. 운 한 번만 띄워볼까요?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힘, 요게 리더십이래요. 그러니까 요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다. 적재적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IP클럽에서 정태영 회장을 우리 모임의 회장으로 뽑았다. 요게 리더십이죠. 한번 회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장님 얼굴 보시면 여러분 회장님 사랑해요. 시작. 회장님 사랑해요. 회장님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누가 안 하나를 보시라고요. 안 하는 놈이 범인이에요. 지금 다 하는데 2명이 딱 안 하고 엄한 짓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 눈에 봤어요. 저 안경 이상하게 쓰니 저분이 안 하고 지금 안경 벗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분이 2명이 안 해요. 이쪽 줄이 비토 세력이 많습니다. 저것들만 딱 쳐내면 롱런입니다. 롱런. 이쪽은 다 아부쟁이들이라 괜찮아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회장님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늦게 하잖아요. 늦게. 적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요게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얼굴로 모실 것이냐, 우리의 대표로 내세울 것이냐, 요게 조직에 보는 눈이죠. 예를 들어 시장을 누구를 뽑았느냐, 국회의원을 누구로 뽑았느냐도 우리의 눈입니다. 요게 리더십의 색깔이죠. 근데 이 리더십을 볼 때 이 6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자가 뭐 죽은 공자니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공자는 검은 머리를 내 사람으로 쓸 때 우리가 IP 경영인 클럽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할 때 6가지 원칙이 이거랍니다. 공자 생각입니다만 첫 번째가 예랍니다.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두 번째는 악이랍니다. 악기 다루는 능력인데 해석을 조금 해보면 이왕이면 여기 왔을 때는 이 조직에서는 우리 회사의 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착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와 악은 인간의 도리가 잘 된 사람이 우리 회원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맨날 사람만 좋아. 물러 터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 베테랑,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어야 서로 도움을 준다 해서 사어랍니다.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서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정 회장님이 실력과 능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누나 동생으로 들이밀어요. 인간적으로 밀어들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불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오해를 했다. 그것도 작은 갈등의 씨앗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소통은 요 자기의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중역으로 누구를 발탁하는지, 실력이 좋은 놈을 발탁하는지 아니면 내 오른팔 왼팔을 발탁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리더십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파트를 더 중시하는가가 리더십의 색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IP클럽이 잘 나가려면 단결되고 좀 화합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가 만사다. 시작. 인사가 만사다. 짝꿍들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부탁합니다. 시작. 근데 언제부터 우리 청주는 어린 것들이 따박따박 앉아서 인사한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어린 것들이 앉아서 인사했냐고요? 언제부터 어린 것이 앉아서? 아니 늙은이는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요. 저 머리가 허해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사가 만사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거라면 아래 부분은 예의범절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촌미처럼 다 물러가야 조직이 갈등 상황을 좀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판사판. 요게 뭔 뜻입니까? 이판사판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두 분하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쓰리고 찬스에 광박에 피박이 흔들었습니다. 판이 배판이 됐습니다. 함부로 골을 던졌다가는 독박습니다. 고여스톱이요. 못 먹어도 먹었어. 언제 봤다고 반말이요. 죽여보려니까. 왜 제가 이렇게 농을 던지면서 시간을 벌까요? 2판과 4판을 읽어야 되니까요. 가장 깝깝한 리더의 유형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미련한 놈이. 시작.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움직이는 대로 사고치는 유형이랍니다. 제일 좋은 리더는, 조직에서 추앙받는 리더는 똑똑한데 조금은 게을러주는 리더가 좋고, 그 반대로 미련한데 부지런까지 하면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사고치는 거죠. 예,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요게 4판이에요. 예를 들어 두 분이 6개 패를 낼 때 무엇을 냈고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복기해 보면 이번 판에 임하는 작전이 뭐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 사업 스타일, 사업의 행태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다를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가 똑같죠. 근데 이 판은 못 먹어도 고제했던 것이 나를 겁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들고 있는 건지를 눈치를 까야 되죠. 눈빛과 하는 말과 태도와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구라를 치는지 진심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겠습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 통찰과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2판 4판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요걸 결정하는 4가지가 신언서판이에요. 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CS, 인간관계, 갈등관리에서 다 쓰는 용어가 신언서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요거예요. 부티나냐고 산티나냐고.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런 데 올 때에는 시작. 클럽 가는 복장. 여기도 물론 IP 클럽이긴 한데요. 다른 클럽, 부킹 가는 복장 요 정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골프장에 갈 때 되게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꾀죄죄하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니까. 신이라는 게 요거예요.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우리가 CI라고 하잖아요. 코어포레이트 아이덴티티. 회사의 정체성은 비주얼, 보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보이는 것이 강해지면 자신감이 커진다. 마인드가 커지면 행동력이 수반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오늘 루이비통을 들고 있다. 페라가모 정도 신었다. 아니면 에르메스 정도를 입었다. 명품으로 딱 자신감이 딱 넘치게 나오면 행동력이 나와버린 것과 똑같죠. 요게 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조직을 강화할 때. 두 번째가 언이죠. 여러분 제 말투 들어보시면 고향이 어디처럼 보입니까? 아 그래요? 생긴 것은 완전 서울 깍쟁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전라도 깽깽입니까? 전라도 남자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퇴근 가셔요. 가셔. 어떠냐고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도대체. 왜 우리한테만 그래? 아 새끼가 전라도 놈이야? 그러면 아 저 깽깽이들 이래요. 저는 여러분들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강의 힘들겠다. 반응 졸라 늦겠다. 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특성이에요. 서울 깍쟁이, 강원도 감자 답답하잖아요. 이런 개념. 요게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제 목소리 톤, 색깔, 음색, 음량 들어보면 제 성깔이 지랄 같아 보입니까? 좀 순해 보입니까? 요것이 사육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쓰는 문장, 단어, 어휘 이런 거 들어보면 이놈이 공부한 놈이다, 안 한 놈이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관상은 불여음상이다.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갖고 있어도 말을 이기지 못한다. 즉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언이에요. 그래서 언이 훨씬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세 번째가 서예요. 정체성. 뭐 때문에 여기 왔는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이 차이입니다. 내가 이 IP 경영인 클럽에 가입한 목적이 뭐냐가 충실하면 뒷담화 까거나 뒤에서 뭐가 나오거나 해도 무식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서 온 이유가 정확하면. 이게 정체성입니다. 회사에서도 왜 이렇게 빨리 출근해? 왜 이렇게 철야가 많아? 야근이 많아? 왜 이렇게 상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을 다 일거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유예요. 이유. 정체성.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판입니다. 다시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 번만 보실래요? 예, 인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가 아버지는 뭐 하셨노? 시작. 다시 아버지는 뭐 하시노? 야,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뒤에는 연애하고 자빠졌는데 연애하고 자빠져 저 두 명은. 그래서 자리를 잘 뭐 든다고 수컷 3명 쭉 앉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저기 좋아 죽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은 저 뒤에 분 남자분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성적 소수자인 그것도 우리 회장님은 거의 남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저분은 여성성이 강하신데 저 수컷이 딱 잡아가지고 얼굴이 막 만개했어요. 오늘 저녁 사신답니다. 박수. 요게 판이에요. 노는 물. 저는 서울 산 지 33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그럽니다. 화순 촌놈 새끼 출세했다고. 제 고향이 화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는 물이죠.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익감을 맞이할 때 뭐부터 물어봐요 보통은. 사익감 맞이하면. 고향이 어디? 네. 뭐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어쩌려고요? 충청도는 청주 빼불면 인구가 절반도 안 돼버리는데 85만이 53%잖아요. 충청북도 전체 인구에. 제주도보다 더 많아요. 과반을 차지하는 도시가. 이런 기형아적인 도시에서 괴산 살아요? 하면 어쩌려고요? 그 촌동네 사람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먼저 물어봐요. 뭐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뭐 하는 놈이냐? 그럼 뭐 하는 놈이냐? 너 먹여 살릴 수 있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게 판이에요. 삼성전자 다닌다, 카카오 다닌다, 뭐 네이버 다닌다, 현대차 다닌다. 그럼 대기업이네. 아이고 새끼 먹여 살릴만 하겠네. 공무원이네. 아따 그냥 좀 깝깝해도 안정적이겠네. 뭐 이런 거. 이게 판이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요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걸 얻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청주에서 기업활동 하는데 적어도 IP 경영인 클럽 정도 있으면 내 울타리가 되고 내 방패막이 돼주고 나를 좀 더 드러내기에 좋고 인맥 관리하기에 좋고
사업 도움받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옆에 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다시 얼굴 보시고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엉덩이 띄어서 인사하라고. 어리면 일어나서 엉덩이 띄어서 정확하게. 지금 이분 벌떡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요게 지금 인간관계부터 해서 다 첫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교육받고 조금은 변화하실 건가요? 네. 그래요? 혁신하실 거예요? 네. 오른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예,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옆에 짝꿍이 있다 그러면 한번 오른쪽에 있는 분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하세요.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왼손 한 번만 드세요. 왼손. 왼쪽에 계신 분 모가지를 확 잡아요. 그러면서 말하세요. 너나 잘하라고. 여러분 여기 회장님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회장님이나 똑바로 해. 시작. 네. 여러분들이 변화한다, 혁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여자 남자가 있대요. 한결같이 착한 여자, 가끔은 나쁜 여자. 그냥 오리지널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착한 여자, 가끔은 나쁜 년. 누가 좋아요? 그래,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한결같이 착한 여자가 나는 좋더라. 착한 여자, 착한 남자. 가끔은 나쁜 년, 나쁜 새끼가 좋더라. 높이 들어보세요. 안 쳐맞아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안 쳐맞아 봐서. 배부른 소리들하고 자빠졌습니다. 우리 집 마누라가 설레임과 흥분은 주지 못하더라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20년, 30년 정말 쇠가 빠지게 살았다는 거 알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뭐 변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한 가지 쇠가 빠지게 등골 빠지게 산 죄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죽어라고 우린 사는 죄밖에 없다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새끼들한테 몰빵하고 가족한테 올인하고 조직에 충성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런 데만 오면 변화를 못 시켜서 환장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사한테 불러놓고 뭘 해달라, 변화를 막 해달라고 해요. 저는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변할 거니까. 그럼 어른 교육은 왜 이런 걸 합니까? 요거예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자. 오늘 여기 오보니까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연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여러분보다 더 젊은 분도 계세요. 나는 이 정도면 사업 규모 충분해. 이분들하고 안 어울려도 돼. 여기 와보면 여러분 사업체보다 더 큰 분들도 와 계세요. 나보다 막강한 영향력 갖고 분도 와 계시고요. 나 너무 바쁜데 나보다 훨씬 바쁜 분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느끼고 다짐하고 하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아까 올 총회 2월달에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왜 갔다 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골프를 간다. 그러면 가서 마지막 날 꼭 파티를 한번 하죠. 그리고 다 모여서 뭔 이야기 합니까? 야, 이 멤버 이대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짐하고 오는 것이에요. 이게 힐링이죠. 휴식이 우리에게 주는 힐링, 그리고 각오, 결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한번 하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 오늘 교육이지, 뭐 변화하자, 혁신하자까지 그런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점이라는 한자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게 이렇게 생겼죠. 하늘의 뜻을 귀담아 들은 놈을 불러서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점이라는 한자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강사 생활 하기 전에는 혹시 국민일보라는 신문사 들어는 보셨죠? 예, 거기에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기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제가 공부 좀 잘해 보여요? 못해 보여요? 잘해 보여요. 퇴근. 공부 잘하는 놈들이 하는 일은 서울로 가는 겁니다. 서울로 가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봤자 월급쟁이, 그래봤자 셀러리맨 하고 있어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돈으로는 서울에 집을 못 산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었고 여행사를 했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제 꿈이었던 기자를 10년 만에 접었고요. 지금 현재에는 저희 3남매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형과
학교 영양사였던 누나와 기자였던 제가 만나서 한국 웃음치료연구소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했네요. 왜 웃음이었을까? 전혀 웃음과 관련이 없는 직업이었는데 저희는 당시 제가 33살, 35살, 38살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커리어가 미천해요. 기업에서 봤을 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됐어요. 하고자 하는 것은 꿈이고 비전이라면 지금 당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교육업계를. 그래서 웃음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희 기관이. 전국의 45개 도시에 이런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할게요. 교육 우리 지사를 두고 전국에서 5,000명 이상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저희가 다 키워낸 강사들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5,000개 이상 창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최고의 자격증 교육기관이 됐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네, 되죠. 자,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물은 몇 도가 제일 맛있을까요? 물. 12도. 답이 나와 있는데 뭔 고민을 하면서 대답. 답이 나와 있어요. 커피는 몇 도가 제일 맛있을까요? 네, 이 정도가 제일 맛있답니다. 사람은 몇 도일 때 가장 편안할까요? 몇 도? 몇 도? 36.5도 같은 소리 하십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꼭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잘잘못으로 안 따져요. 안 싸워요. 네가 중앙선 침범했으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너는 너희 집에 애비아비도 없냐 이 새끼야. 이걸로 싸워요. 그게 뭐예요? 태도. 갈등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예, 태도. 자, 다시 요거 맞추면 수업 끝내버리겠습니다. 도마뱀은 파충류, 고래는 연습 문제. 어이씨, 수업 끝날 뻔했잖아요. 진짜 문제는 요거야. 오징어는 갑각류, 두종류, 연체류 뭐예요? 뭐냐고? 1시간 다 하겠습니다. 수업 그냥 1시간 할게요. 제가 수업을 빨리 끝내 들어가는 제가 여러분을 너무 믿었네요. 네이버에 찾고 지랄. 죄송합니다. 용어 안주류.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질문 던져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어류 1등이 뭘까요? 오징어. 제가 지금 오징어를 보면서 물어보는데 고등어 난리네. 고등어 소남들 고등어 소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고등어 소년 두 명이 여기 계시거든요. 고등어는요. 잘 보세요. 내가 첫사랑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나는 추억을 잃기가 싫어요. 내 첫사랑이만큼은 있어 보이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밥 한 끼 먹재요. 있어 보이고 싶다고요. 있어 보이고 싶어. 밥 한 끼 먹는데 고등어 정식 시킬 거예요? 갈치 정식 시킬 거예요? 굴비 정식 시킬 거예요? 고등어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 뭐 먹을 거야? 오빠 난 고등어가 좋더라고. 미쳐 천년 아직도 고등어 좋아하고 자빠졌네 이래요. 고등어는 없던 시절에 먹었던 생선의 대명사라는 의미가 강해요. 비싼 생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친해도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친하니까 아이고 밥 먹던 걸로 퍼줘요? 그런 일 없어요. 앞접시 생선 하나에 올려놓고 먹는 것 이게 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요게 1등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1등일까요? 오징어가. 오징어가 1등인 이유. 안 잡혀요? 희소하는데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놈의 오징어를 왜 좋아할까요? 이런 게 미세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일 1등은 뭐예요? 과일. 사과가 1등입니다. 두리안이요? 나 이것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진짜 두리안 같은 우리 눈에 자주 띄는 것이 1등이다. 사과가 1등입니다. 그러면 오징어가 안 잡히면 1등이 안 돼요. 우리 눈에 자주 보인다. 생산량이 많아졌다. 그래 1등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요리법이 다양하죠. 손질하기가 단순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대 변화에 의해서. 그게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우리 마누라가 죽을 때 시작. 나 먹으라고 냉장고에 채워놓고 가는 반찬. 그게 오징어의 확률이 높아요. 뭔 말이냐? 혹시 지금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 아직 이혼 안 하고 둘이 사시는 분, 곧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벌써 혼자 사는 사람이 32%입니다. 1인 가구. 둘이 사는 사람이 28%입니다. 합하면 60%에 근접합니다. 3분의 2가 1인 2인 가구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세 가구 중에 무조건 한 가구는 고립 가구가 돼요. 그게 더 값빨라집니다. 5명 중에 1명은 고독사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독사는 7080 세대가, 780 세대가 위험할까요? 560 세대가 위험할까요? 청장년이 더 위험할까요?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고독사의 위험. 쉽게 얘기하면 노인 세대예요? 중년 세대예요? 청년 세대예요? 노인 세대는 안정적입니다. 이미 복지, 돌봄 서비스가 다 갖춰지고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업하다가 망했다, 아니면 실직을 했다, 은퇴를 했다, 오갈 데가 없는 5060이 직격탄이에요. 죽어라고 열심히 돈 모아서 애들 유학 보내놨더니 안 와. 나는 집 다 팔고 애들 뒷바라지 해주려고 독서실 조그만한 3평 4평 사는데 안 와.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지만 죄 취업도 안 되고 사회관계망에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복지사회에도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5060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고독사와 고립가구 때문에 이 오징어가 넘버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홈 가정 간편식이라고 그래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 그러니까 요즘에는 1인 2인 살다 보니까 막 크게 차려놓고 먹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반찬들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리더의 덕목 하나만 잠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힘인데요. 가기 전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직도 집에 가시면 이렇게 물고 빨고 핥고 달달하시죠? 생각도 하기 싫어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나만 좋아 죽어. 이미 죽어본 놈인데. 아니면 혹시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닐까요?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내려가서 자라고 독방? 아니면 혹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다가서지도 못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이런 관계까지 가버렸을까?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할 때 또 여러분이 IP클럽에 가입을 하실 때 전부 다 이런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인으로서의 인정, 또 경제인으로서의 야망, 그리고 사회 네트워킹을 활용한 꿈의 실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설레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며칠 되니까 이렇게 되죠. 한번 따라 합시다. 또 하던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보면 어디나 20%, 80%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명 파레토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수동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무슨 용가리 똥 빼냐고 대충 해 그냥, 이런 생각들. 아니면 나중에는 이렇게 떠나요. 배신의 칼을 꽂고 호박씨 까고 싸우고 다투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싸우고 다투고 나간다, 배신을 하고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술 먹어야 돼요. 혼자 혼술. 아이 제발 기술력에 놀라지 말고 컨텐츠에 놀라시라고요. 아이 제조업의 탑티어가 왜 그러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개새끼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걔한테도 잔소리하면, 걔한테도 헛소리하면 걔도 반응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윌겐 클린스만이죠? 너무 좋아하셨죠? 예, 아주 잡놈이 돼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잡놈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수들 보호하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선수들 탓으로 돌리고,
아주 나가는 모습도 안 이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도 칭찬받고 지금도 방송에 나오면 시청률 보증 수표로 활동하고 있고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싫은 게 뭘까요? 한국인의 정서. 왜 한국만 오면 감독들은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가족과 같은 또 좀 챙겨주면 좋은 이런 걸 바랄 텐데 그걸 못 들어줄까? 그런 건데요. 자, 보시면 또 하나의 논란점이 있죠. 누가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언론으로만 보면 어린 놈 새끼가 잘못했습니까? 큰 놈 새끼는 잘못 안 했을까요?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해요, 큰 놈이? 예? 무엇을 했겠냐고요? 꼰대질 했을까요? 모르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상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심소봉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별거 아니었을 텐데 저게 막 커지고 다 입을 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축구에 열망을 하냐? 축구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멋진 추억을 남겨줬던, 아마 우리 인생에 또 이렇게 열정적인 추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시는 없을 내 인생에 찬란했던 2020년도. 근데 이건 반대로 정말 속상한 2024 아시안게임이 돼버렸죠. 근데 진짜 이 둘이 싸운 것이 그렇게 나쁜 걸까? 한 번만 우리 어떻게 보세요? 이 둘이 리더십과 조직 문화 사이에서 본다면 잘못된 거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유계 질서가 없는 거죠. 꼭 유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저 조직이. 조직이니까. 주장을 따로 해야 되는. 어디 성질 내면서 말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싸우라고 했냐고요. 내가 왜 나한테 주장이 뭔디요? 주장도 실력이 안 되면 바로 쫓겨나는 것이 저런 조직인데 꼭 이런 데서 유계 질서 따져야 됩니까? 마음은 이거 형님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개조직 시작. 개조직입니다. 개조직이란 뭘까요? 제가 다 어른들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저런 개새끼, 개 같은 놈 이렇게 합니다. 모든 동물들의 교미는 뒤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개만큼은 좋을 때 붙었다가 엉덩이 돌리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조직을 욕할 때 개조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집에 가까이 두고 있는 개를 보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개조직일까? 여기는 실력 하나로 싸우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계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조직의 특징은 실력으로 다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이강인이가 아직 어리지만 가장 조직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팀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감독이라면 비리비리한 선수가 있고 이강인이 같이 똘똘하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강인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이강인을 유계질서 때문에 선수 기용 이런 거 안 하시겠습니까? 팀은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에 용어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요건 논란은 많지만 특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한 번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예술가 집단, 오케스트라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이에요. 오케스트라 관악단에. 근데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다 제끼고 악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뭘로 싸운 거예요? 기투, 기술력, 끼 이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니면 예술가 집단, 연예인 집단도 보십시오. 요건 그러니까 조직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팀워크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본질이 뭐냐를 보자는 거죠. 자, 연구소. 예를 들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새로운 신종 개발을 위해서 박사들이 몇 년 동안 투자해서 현미경 보면서 연구합니다. 여기도 물론 유계질서, 그 다음에 팀, 조직이라는 건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힘은 새로운 종자를 발견해서 인류를 바꾸는 사람이 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고 인정받는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검경, 우리가 검찰 조직, 개조직, 경찰 조직, 개조직 이런 말 합니다. 저 조직 예산 수천억, 수조를 써도 조직이 일사불란하다. 말은 일사불란하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썩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의 힘입니다. 일명 캐비넷의 힘. 정보가 더 확실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인이 선배를 주먹을 썬빵을 날렸다. 그리고 싸가지 없는 짓거리 했다. 예의 없는 짓거리 했다. 막둥이 때부터 대접받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스타 대접받다 보니까 얘가 대바라졌다. 다 인정을 합니다만 이 조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꼭 그렇게만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뭘로 싸우냐? 이런 걸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화투, 기투, 창투. 아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서가는 조직, 기술과 예능이 뛰어난 사람이 앞서가는 조직, 이런 조직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그럼 여러분의 조직은 창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대동단결 해버리면 이기는 조직이냐,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보는, 시선을 달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립예술단이라는 데 강의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저겁니다. 연공소유로 누르자니, 관료사회로 누르자니, 잣대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창의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관료가 잣대를 대. 왜? 시립예술단이면 시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창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예술과 창의로 승부하는 조직인데 자꾸 관료의 사회로 우리의 시선으로 들이밀면 좀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리더십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사업이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더 따라가는, 그래서 기술과 트렌드, 문화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런 교육도 또 여러분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딥싱킹, 고민의 깊이에 대한 훈련.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제가 맞다는 게 아니니까요. 이강인이가 저는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놈, 저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저 조직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를 나왔던 이훈재니, 김영광이니 이런 애들 다 하는 이야기는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력과 능력으로 치받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걸 인정하고 갔다는 겁니다. 단 감독이 저걸 통제해서 내부에서 끝내야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누가 뭐래도 협회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 사장님 들으니까 단순하게 연공서열 이런 것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여기 뭐냐면 어떻게 나의 업과 연관시킬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리더십의 자격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요건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여기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격과 품질의 차별화가 사라진 시대에 유일한 경쟁력은 뭘까요? 저기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감성, 공감, 소통 뭐 이런 걸까요? 그걸 키워주는 것이 요거랍니다. 인문학. 그러니까 문사철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현대차가 잘 만듭니까? 기아차가 잘 만듭니까? 똑같아요. 쌍용이 더 잘 만듭니까? GM이 더 잘 만듭니까? 차별화가 별로 없죠. 이제 중국이 만드나 우리가 만드나 기술력의 차이가 비슷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전쟁터, 유일한 경쟁력이 요 인문학 파트랍니다. 인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안루입니다. 이몽룡이 환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봤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유머도 있으십니다, 거기에. 광안루. 남원의 최고의 유산. 지리산 뱀사골. 그리고 광안루.
광활루에서 뛰쳐놀던 두 남녀가 사랑을 이뤘으니 그 소설이 춘향전. 이걸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자원이 바로 광활루예요. 그러면 이 광활루를 우리가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춘향전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러브스토리 하나를 꼽아라. 그럼 뭘로 꼽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견될 만한 사랑전이 바로 춘향전이죠. 근데 이 춘향이 정말 이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일까? 혹시 우리 사장님이 양반 자제이고 장원급제 했어요. 한때 데리고 놀았던, 죄송합니다, 기생 춘향에게 다시 돌아올 갈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소설이 지금 봤을 때 권선징악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맺었겠지만 MZ세대들에게는 익히지도 않네, 이런 것.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에 소설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걸 달리 해석해보자, 이만. 상상력을.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 상상력의 대가들이 이렇게 해봤어요. 방자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뭐만 기억납니까? 선생님은 나하고 같은 지점을 봤습니까? 이 영화가 5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아예 접었어요. 정말 상상력이 대단했어요. 그동안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러브스토리에 끼워 있었던 방자가 주인공이에요. 방자와 춘향이 사랑을 했고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겸하게 마구는 정말 기가 막힌 창의성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왜 이 영화가 거기서 끝났냐? 조효정이 벗는 장면이 너무 이뻐 보여. 딱 3장면 봐줘. 돌려보기 3장면 다시. 나 50분은 본 것 같아요. 아마 회장도 보면 반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뭘 만들었냐? 춘향전의 아류, 별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춘향전을 재해석하는 능력, 다시 보는 통찰과 소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씩 봐보는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통해서 이 남원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사또죠. 남원 관광객을 딱 사로잡고 있는 행차, 행사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요거예요. 신관사또 부임행차. 말 그대로 변사또는 그냥 비중 있는 조연인데 남원에 가면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말마다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 쇼를 보여주는데 보여줄 가장 화려함의 극치가 신관사또가 부임할 때 풍악을 울리면서 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요게 마당극을 재해석하고 거리 행진을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여 살리는 방법이다. 이게 상상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은 뭐냐?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키우라고 말하면 그게 키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 제가 광팬인데요. 요게 2022년도 야닉 시너와 4강전 2대 0으로 지고 있던 조코비치가 리버스 스윕을 하면서 2대 2가 됐고 5세트 마지막 2대 2에서 16번의 랠리 끝에 위닝샷을 빵 날리고 넘어지면서 요 폼을 친 거예요. 이 팬들은 난리가 난 거죠. 좋아서. 이제 완전히 이긴 거예요.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 드디어 조코비치가 우승을 위해서 비행하는구나. 근데 전 세계 조코비치 팬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탁월함에 제가 조금 우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골이 내렸어요. 아,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보면 아무 느낌이 없나 봐요. 이렇게 뭐더라고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니면 독수리. 죄송합니다. 저만 느끼는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얼음 축제. 요건 뭡니까? 얼음 축제. 밤문화. 요건 뭡니까? 훈민정음이 아니고요. 직지심경이 아니고요. 얼음 축제라고요. 얼음 축제. 아, 얼음 축제라고 몇 번을 말해도 엄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요건 뭐예요? 얼음 축제. 이게 그 유명한 화천 산천어 축제. 기적의 축제. 왜 이걸 기적이라고 하냐?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성장했기 때문에. 삿포로 하얼빈보다도 더 이게 융숭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외신에서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가장 유명한 축제 1등이 뭐냐? 요거예요. 또 이건 7대 불가사의 축제예요. 화천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22,000, 85만에 달하는 청주보다 잽도 안 돼요. 대한민국 지자체 가장 작은 지자체 뒤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 1년 예산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1조도 안 돼요. 이 동네. 군인이 3분의 1 살아요. 전쟁 나면 총바지하기 딱 좋은 동네예요. 서울에서 3시간 걸려요. 근데 축제를 겨울에 한대, 이 미친놈들이. 그것도 강원도에서. 눈이라도 오면 못 가요. 이 열악한 환경을 뚫고 산천어 축제가 대박을 냅니다. 질문. 대한민국 넘버원 축제는 뭡니까? 1등 축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1등 축제. 오령. 지금 내가 보면서 말하잖아요. 아유, 나 진짜. 보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보령 14등으로 떨어진 지가 언젠디요. 보면서 물어봐도 그것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뒤졌습니다. 여기에 1등이에요. 대박이죠. 여기서 질문이요. 이런 게 창의적이고 이런 게 소통입니다. 이 축제를 성공하냐 마냐. 야, 겨울에 이걸 왜 하냐? 구정 뛰어서 왜 하냐? 누가 여기까지 오냐? 낚시하러. 그랬을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 동네가 이거 한다고 부자가 되겠느냐? 이것이 갈등이에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만나서 감성 공감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동기부여 줬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요. 어째 빙어가 아니라 산천어입니까? 이런 게 이제 창의력이에요. 소통이고. 어째 빙어가 아니라 산천어일까요? 양식이 돼서? 양식이 돼서. 또 있어 커서 왜 커야 돼요? 먹을 게 많죠. 연병하고 자빠지.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그냥 저것이 틀리게 오늘 밥값 한 커서 먹을만 해서요? 손맛. 그렇죠. 낚시. 저희까지 여러분들이 4시간 걸려서 5시간 갔어요. 좋다 하니까 전부 끌고 갔단 말이야. IP클럽을. 손맛 하나도 없으면요. 썩을 놈의 낚시도 이것이 낚시냐고. 다음 또 가냐고. 그게 한 번 돌아선 고객 못 잡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갔을 때 빵 터지게 해서 광고 홍보 안 해도 또 오게 만드는 거. 이게 게스트를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손맛이 짜릿하니까 큰 고기가 필요한 거야. 빙어가 대표지만 그래서 빙어가 탈락하고 산천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송어가 아니라 산천어가 왜 됐을까요? 겨울에 먹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송어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잖아요. 산천어의 특이성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성. 실질 가격이 워낙 싸니까 양식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 합시다. 똥은 화천에다가 다 싸고 돈은 춘천 놈들이 다 벌어가더라. 그만 이해되십니까? 머무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전유물이잖아요. 낚시가. 남자들 돈 얼마나 써요? 저희 가가지고 10,000원 써요. 라면 3봉다리, 소주 3개 끝. 그것마저도 복잡할까봐 지구동네에서 사갖고 와. 그러니까 장만 열어놓지 화천이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돼. 얼음 얼려, 도로 넓혀, 소각장, 쓰레기장 관리, 무지막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경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는 것에 더해라. 누구를? 아이들을. 아이들이 오면 누가 와요? 안 와도 될 사람들이 꼭 와서 간섭을 하지. 딱! 이것만 할 거냐고. 그러니까 1박, 2박, 3박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돈을 쓰게 해요. 그래서 1인당
2만 원 정도 더 쓰게 만드는 효과를 내면서 이 축제가 대박이 나는 거고, 연간 외신에 250개 이상의 기사가 쓸릴 만큼 대박 축제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상 요거 조금만 볼게요. 다 넘어갈게요. 어디? 꽃다발 돈벼락 누가 더 좋습니까? 꽃돈. 꽃돈. 낭만은 없는 걸로 우리 동네는. 마누라 돈벼락 하나 둘 셋. 장동건 조정호 하나 둘 셋. 그래서 수업 7시까지 꽉 채울 겁니다. 8시까지. 자, 요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걸로. 브라운관에. TV 화면상으로 실제는 어쩐지 저도 몰라요. 그냥 까불이, 그 다음에 윽박, 그 다음에 깝깝함, 날카로움. 누가 나오고 제일 잘 맞습니까? 자, 나는 이수근과 내가 가장 좀 비슷한 것 같다. 네,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 나는 강호동과 같은 묵직한 스타일이다.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오달수. 나는 손석희 같은 사람이다. 내가 손 든가 봐라 이 새끼야. 지금 손 안 든 것들은 다 여기야. 손 안 든 것들은 여기라고. 여기. 연병을 하고 어디 충청도 아니랄 때문에 뭐 이거 하면서 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대충 들면 되지. 아니 난 같은 일 없다고. 하여튼 충청도는 뭐래로 느려. 다시 뒤에서부터 갈게요. 나는 그냥 브라운관에 나타난 사실로 볼 때 손석희 스타일이다. 네. 나는 오달수과다. 네. 나는 강호동과다. 네. 나는 이수근과다. 내가 기어코 손 든가 봐라 이 새끼야. 이게 이제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동료 놔두고요. 내 상사. 내가 모시는 상사로 딱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이수근과 같은 상사가 마음에 든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여러분들은 회사 매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회사를 가서 놀고 재밌고 회식해주면 끝나는 거야. 갈등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다 해소되는 거야. 다시 이수근. 내 상사로 이수근. 따라해. 승진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라운관에서 보는 이미지로만 보면 이수근이는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도 그러면 즐거우면 되는 건가요? 좋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좋은 회사가 되려면 즐거워야 된다, 일할 맛이 나야 된다, 복리후생이 돼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오픈 매니지먼트가 된다, 이런 걸까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 부평공장 대우 5,000명이 해고할 때 제가 그쪽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GM이 인수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봉다리 커피를 먹일 수 없지 않느냐. 스타벅스 입점하라. 그리고 소보루빵을 먹일 수가 없다. 파리바게트 입점하자. 복리후생을 최고로 줬습니다. 회사 빵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 그까짓 것 안 맛없어도 내 연봉 1억 넘어가면 너희들이 대접 안 해도 내가 가서 밥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 직원들이 내 봉급을 알면 깜짝 놀랍니까? 너무 많아서도 놀라겠지만 너무 적어서도 놀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원이 다닐지 말지 고민하는 놈이에요. 모든 직원들은 다닐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입사 3, 4년 차까지는 이 회사 다닐까 말까, 내가 저 상사 평생 믿고 따라갈까 말까, 다른데 더 좋은 데가 있나 없나, 그것이 기웃기웃 하니까 초보 직원들은 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강인이가 잘 찬다. 당연히 삐죽삐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대표팀이 어쨌든 말든 내가 들어와 봤더니 좀 고리타분하더라, 아니면 좀 위계가 세더라, 위압적이더라, 권위적이더라,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신입들을 할 때는 항상 셀프 리더십. 다닐지 말지 결정부터 해라. 상사에게 충성할지 말지 결정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둥글둥글하게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장들은요, 둥글둥글합니다. 봉급이 적다고 투덜투덜거리지 않아요. 젊은 애들처럼, 이제 들어온 애들처럼. 야근 퇴근이, 출퇴근이 빠르다고 늦다고 그걸로 불평불만하진 않거든요.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뭔 이야기를 여기까지 왔지? 나 충청도하고 말하면 좀 뭐 말해줄만도 한데 가만히 같이 있어버려. 뭐 말해줘요 빨리.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죠? 이수근 승진폭이. 그러니까, 예.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은 그 포춘지에서 전 세계 잘 나가는 기업, 물론 잘 나가는 놈들만 놓고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잘 나가는 기업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공통점을 봤더니 높은 수익률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최고다. 그게 목적에 충실하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윤 창출. 회사의 목적도 이윤 창출.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월급,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잘 되면 두 번째 조건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낮은 이직률. 옮기질 않아요. 삼성전자 평균 재직 근속 연수 6.7년. 정해져 버렸잖아요. 엘리트하고 비엘리트. 올라갈 놈과 안 올라갈 놈. 그 치열한 각축,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은 직장을 할 수는 없죠. 높은 수익률과 낮은 이직률이 잘 되면 방금 말했던 복리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매니지먼트가 잘 돌아가서 선순환이 됐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강호동이가 내 상사감으로 좋겠다. 한 분 일하다가 죽어버릴 겁니다. 오달수가 내 상사로 있었으면 좋겠다. 요건 일 안 하기로 작정한 거죠. 손석희가 내 상사감으로 딱 좋겠다.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오탈자 하나만 놔도 집에 오늘 못 가는 겁니다. 정리정돈, 위생청결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콧털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다 작살 나는 겁니다. 깐깐함의 대명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향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디스크도 많이 봤겠지만 지도자형, 엔터테이너형, 그 다음에 도덕형, 아니면 여기는 깐깐한 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요 강호동, 이수근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강호동 스타일이 목표 중심적인 스타일이고, 방금 오달수과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도덕 없이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방금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이수근이잖아요. 산에 가자 하면 보통 이 사람들이 해요. 산에 갑시다 하면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시다 추천을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네도 우리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한번 골프대회 한번 합시다. 뭔가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요 두 그룹입니다. 여기서 딱 제안을 하면 요것들은 벌써 골프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따지죠. 손석희가. 몇 팀이나 참석하냐고. 어디로 갈 거냐고. 자비로 낼 거냐고. 회비로 할 거냐고. 상품은 뭘로 할 거냐고. 점심은 뭐 먹을 거냐고. 저녁은 뭘 먹을 거냐고. 게임 방식은 뭘로 할 거냐고. 꼬장꼬장 하면 장은 누가 봐와요? 요놈들이 다 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하나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선생님, 사모님이 손톱깎이 어디 있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보통은? 제가 갖다 주죠. 갖다 줘? 그렇게 무서워요? 왜 깎아주지 그래요? 선생님, 손톱깎이 어디 있어 여보? 알아서 찾았어. 겁을 상실하셨네요. 손톱깎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다. 예를 들어 성향입니다. 이것도 몰라라.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것도 아까 이수근가 어디가 나은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서랍에서 찾아봐. 아까 누구죠? 가 찾아봐 네가. 요게 이제 강호동과예요. 그러면 여기는 오달수과는 대령하는 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딱 정해져. 어디 서랍 몇 번째 칸에 어디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성향이. 여기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렇게 돼요.
아까 이수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세요. 나는 약간 강호동하고 비슷한 스타일, 이수근하고 비슷한 스타일은 외향적인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오달수 쪽하고 이 손석희과는 여러분들만 이쪽이라면 좀 내향적인 거예요. 근데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일 중심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악, 사어 할 때 사어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매출 올린다고 고생했다. 요게 일 중심이죠. 자네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고 밤샘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쪽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대립 관계입니다. 제일 가까운 대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나하고 가장 잘 안 맞는 스타일이 통통 튀는 럭비공 같은 스타일, 어디로 갈지를 반드시 정해놓고 가야 되는 요 스타일. 여행 갈 때 즉흥적으로 간다. 계획 없이 못 간다. 이렇게 만나면 얘가 죽어나요. 숨도 못 쉬고 죽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아버지가 이런 분이 많죠. 잘 나가는 사장님, 학벌 좋고 매출 좋고 회사 규모 좋고 1등만 했던 아버지 밑에 이런 애들이 있어. 깝깝한 애들, 숨도 못 쉬는 애들. 그럼 거의 압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 못 나가는 사장님, 이렇게 둘이 팀을 짰다. 그럼 여기를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통통 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깐깐한 사람은 좀 배려해야 되는데,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케이, 시작. 오케이. 굿. 요것만 해주면 좋아요. 아, 가서 뭐 춤춰요. 근데 여기는 굿 해버리면 죽어버려요. 항상 과정을 이야기해요. 덕분에, 네 덕분에,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은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딱 수치나 데이터로 칭찬을 해주거나 해야 된다. 그럼 스트레스 푸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오늘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향, 성격을 잠깐 보셨는데 우리 조직은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참마속으로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조직의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조직을 위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렇게 되죠. 리더의 읍참마속은 여러분이 항상 조직에 뭔가 분란을 일으켰을 때는 기자처럼, 형사처럼, 검사처럼 육하원칙을 잘 따져보셔라. 꼭 성격이 급하면 저걸 빼거든요. 예를 들어 조종호와 김미자가 만나서 설날 전날 6시부터 10시까지 어디 카페에서 우리 전 회장님 하는 일을 뒷담화를 이렇게 깠다. 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문서화로 나와야 됩니다. 대충 막 이런 거 하나씩 빼져버리면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 생활할 때 기사를 쓸 때도 항상 이렇게 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왜 그랬을까가 제일 궁금하다. 클린스만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여기 궁금하다면 클린스만이 언제 어떻게 이걸 먼저 안 쓰죠? 꼭 미국에 그렇게 가야만 했니? 앞으로 쭉 빼서 먼저 쓰면 강렬해져요, 글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요 6가지를 먼저 다 본 다음에 나의 가치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큰 건지 어떤 것이 더 작은 건지를 따져야 됩니다. 여기 아주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저 육하원칙이 팩트에 근거하는 사실이에요. 저 팩트를 체크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팩트는요, 사실에 부합한가? 이 6가지 사실에.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손실과 훼손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심각하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를 들어 회장님의 우리 예를 들어 IP 클럽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줬고 얼마만큼의 훼손 정도가 생겼는지 저 말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IP클럽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즉 팩트 유저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만 해야지. 내가 아까 우리 이강인이가 그랬을 것이다. 어린 새끼가, 거기다 어린 새끼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선수들끼리 이야기해. 사실만 해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니까요. 어린 손흥민이 주장, 어린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에게 죽방을 날렸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강인과 손흥민이 락커에서 다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어린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럴 수 있나? 주장에게, 이 에게, 따라해봐요. 에게. 주장에게. 이런 게 사건을 굉장히 격화시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놈이 조선일보. 헤드라인 야하게 봅니다. 소고기,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색깔 배제하더라도 김혜경 씨 소고기 먹은 법카. 꼭 그렇게 소고기를 50 몇 번 먹어야 했니?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자극적인 용어예요. 그 자극적인 용어가 조사에 있어요. 조사에. 그냥 손흥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장에게 막 이런 식으로 자극적. 이런 게 팩트에만 근거해야지 여기다가 감정 막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우리가 딸 때 경중이죠. 그냥 사적인 이야기면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적인 분야에 넘어오면 공과사를 구별하기 때문에 읍참마속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종의 여부, 처벌할 때 아니면 막 이게 갈등 관리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주인지 누가 종인지 이런 것도 구분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책임과 회피. 만약에 클린스만이 미국을 가지 않았고 한국에서 경기를 분석하고 사태를 수습했다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약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국가대표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성에 대한 기미는 전혀 없었고 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IP에 만약에 큰 손실을 끼쳤다, 회선을 줬다, 금전적으로 내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반성을 해서 복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따져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긴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제가 볼 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성,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 준수, 뭐 비례 원칙 준수 있는데 여기는 노무사의 영역이고 분야입니다. 제가 또 이걸 다룰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뭐 갈등이 막 많아서 이걸 다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갈등에 대한 아까 정도, 팩트 정도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45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5천 명의 강사가 있다 보니까 별이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옵니다. 특히 저희 조직은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안 되지만 여성이 98%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조직이에요. 감정노동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기관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만 있는 조직과 또 여성만이 많은 조직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오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